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코스닥이 다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이고요. 0.13% 상승을 해줍니다. 코스피도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 쪽으로 몸을 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약간 횡보하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어제는 또 반도체, 오늘은 종이, 목재, 또 쿠팡 관련주들로 섹터 묶일 수 있고요. 가치주, 성장주 찾기에 바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 문자, 전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지환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벌써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교촌 FNB를 샀는데요. 교촌 FNB 저도 좋아하는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를 36,000원대 매수를 해갖고 중간에 조금씩 매수를 해서 지금 34,000원대 되거든요. 지금 34,000원 정도고, 네, 비중은요? 20% 정도요. 비중은 20%.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손실 중이시거든요. 이지한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이 종목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셨다 그렇죠? 예. 그때 아마 대부분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고평가 논란이 좀 일었는데 사실 교촌 FNB는 상장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장된 종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장 직후에 많이 이제 접근을 좀 하셨는데 첫날 이제 둘째 날까지 상승을 이어가다 둘째 날부터 이제 주가가 좀 미끄러져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연속성이 없으면은 거기가 실적에 고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경계 심리가 지금은 조금 발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보호예수 물량 풀린 부분이 매도가 계속되면서 매도 압박을 좀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이 16,900원 정도 보통 이하까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일단은 여기 16,900원을 저점을 좀 놓으시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전략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이거 본전 회복할 때까지 들고 가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가능은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PER을 하면 1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견디면 매수한 가격까지 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몇 달을 보유할 각오를 하시고 본전까지 갖고 갈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목표 가격을 25,000원 정도까지 잡으시고요. 25,000원 정도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최근 저점일 때 16,950원 잡으시고 25,000원에서 종목을 교체하든가 혹은 아주 기간이 올 한 해 동안 들고 간다 생각하고 본전까지 한번 들고 가보든가 두 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번 조정을 받고 다시 유동성장의 상승장이 나오면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가면 그래도 가격대까지 오겠지만 일단은 종목 곧 교체하는 게 어떨까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NCN을 들고 있거든요. NCN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요, 한 4,300원 정도 되는데요. 몇 번 놓쳤어요. 제가 매도를 못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매도를 하면 될까 하고요. 네,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요. 축하드리고요. 매도 시점 네네. 궁금한 거니까 최충성 위원님이 예, 예.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NCN 같은 경우 매수 굉장히 잘 하셨어요.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네. 들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냥 수익 내면 그런 생각은 못 하고요.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면 매도를 할까 그렇게 했었어요. 네, 지난번에 일단은- 다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못 일단은 올라가더라고요. 뭐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끌어가 네. 보시고 일단 지금 네. 상승 후에 또 눌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한번 상승이 나오면 7, 8천 원 자리쯤에서 만약에 네. 조금 수익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7, 8천 원 언저리에서 조금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급하게 뭐 매도 대응 못해서 아쉬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9천 원, 만 원짜리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네.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면서 끌고 가자 이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이제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지금 11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자리가 네네. 6천 원 정도인데 저 자리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이렇게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전화인가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건설요. 현대건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43,700원이에요. 네, 35%요. 35%. 일단 건설주들 좋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은 좋은 종목 샀다 그렇죠. 다만 이제 조금 고정권을 좀 사셨는데 건설주는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가지고 왔던 포인트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다 그렇죠. 적평가 메리트가 좀 있었고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면 어쨌든 건설주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수급 쪽으로 좀 보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건설주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 일단 주가 흐름은 거의 행보권,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인 이슈를 하나 띄웠는데 관련돼서 이제 건자재 쪽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지만 건설주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매집의 형태, 그러니까 1차 상승 이후에 행보하는 구간에 지금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보다는 좀 견디시면 2월 말 3월 초 여기로 넘어가면서 아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견디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기술적으로 그냥 지지선은 39,900원인데
여기 네.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한 20%라고 하셨으니까 반등을 주고 올라올 때 직전 고점 46,000원 넘어갈 때 일단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목표 가격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중기 이상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반가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넥센 GTU 넥슨 GT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5,600원이요. 15,600원의 비중은요? 10%요. 비중 10%. 어디 충청도에서 전화 주셨나 봐요.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충청도 아니고 경상북도인데요. 아, 경상북도에서 전화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뉴 안 하시네요. 네. 아, 할수 있어요. 네. 지금 접근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21일? 이 정도 21일 됐어요. 정도에 일단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뭐 게임 관련주 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추세도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갔고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몇 개 종목들은 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상단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2만 원 여기 박스권 지금 16,000원 자리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6,000원 자리 저 자리 상단 자리만 잘 뚫어주면은 일단 2만 원까지도 뭐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재무제표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적자가 17년도부터 이제 적자폭이 좀 커졌었는데 이제 20년도에 어느 정도 좀 흑자로 돌아선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흑자 전환이 되고 그 추후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기업의 가치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재무제표가 꾸준히 좀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 대한통운이요. CJ 대한통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79,000원에 10%요. 179,000원에 10% 맞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하셨고 요 가격대 그냥 하셨다 그렇죠? 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네, CJ 대한통운인 이제 종합 물류회사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쿠팡 관련된 부분에서 물류와 관련돼 있는 특히 택배 관련돼 있는 쪽, 뭐 제지도 그렇고 택배 관련된 쪽도 그렇고 주가가 굉장히 폭폭으로 들썩거리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종합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택배 비중이 한 전체 매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외 운송이나 CL 사업 이쪽이기 때문에 택배가 특별히 강하다고 해가지고 CJ 대한통운이 주도주처럼 오르진 않거든요. 이 사업 구성상. 그래서 아마 주가가 한번 2월 초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크게 뭐 많이 하락할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16만 4천원 직전 저점이었던 여기 정도는 지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19만 원대 위로 이제 올라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당장 이제 그렇게 좀 모멘텀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6만 4천 원 박스권 하단으로 놓고 19만 원 정도를 박스 상단으로 놓고 아래쪽에 지지받아서 올라가면 19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여기까지 19만 원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움직일 때 박스권 상단에서 청산을 하시고 종목을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선을 19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도움 드렸으니까요. 잘 전략대로 다 가져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전화창구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직접 이렇게 전화로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자,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반가운 목소리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기아차요. 기아차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86,000원 30%요. 86,000원에 30%. 이 종목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최충정 예, 예. 위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높이 사가지고요. 네? 너무 높이 사가지고요. 걱정이에요. 근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어요. 네, 가격대는 뭐 지금이랑 많이 차이는 안 나서 네, 그렇게 높은 예, 구간은 지금 아니신데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니까 이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발생을 하면 1, 2주는 그냥 관망 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애플카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죠.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 재료 부분도 있고 지금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로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해야겠죠.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좀 지켜보실 거면 만약에 비중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강하게 바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려면 9만 원짜리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조금 쉬어간다면 뭐 많이 밀린다면 이제 72,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렸다가 이제 자리를 잡을 건데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습니다. 뭐 애플카를 제외하더라도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나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하지만 지금은 좀 소나기를 피해서 비중 관리에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봐 주시고 방향성을 위로 정확히 잡지 못하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이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상승적으로 갈 수 있을지 중장기적인 대응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TSI요. TSI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5,150원에 18%요. 15,150원에 18%.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지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SI는 2차 전지 믹싱 공정에 쓰이는 장비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 업체로 좀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연초에 대부분 한번 급등을 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좋은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유는 그 섹터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동안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 작년 실적을 보시면 대부분 다 거의 빵입니다. 그러니까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발주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시설 확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발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SI도 작년 실적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제 경기가 조금 확장되고 이러면 2차 전지 업체들 쪽에서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워낙 작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전부 다 대부분 굉장히 낮은 곳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1월 달에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급등을 한 이후에 시세가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연속성이 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이제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장비 발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기대감은 있고 실적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조금 이제 움직일 개연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4,000원으로 보시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박스권 상단을 1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박스권 매매로 보시면은 14,000 지지로 17,500원 정도에서 익절하는 관점으로
보실 것을 좋겠고요. 만약에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장비가 실제로 발주까지 나온 걸 보고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까지 봐야 되거든요. 너무 길다 싶으면 17,500원에서 익절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와 시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원강제요. 삼원강제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4,200원 40%요. 4,200원에 40%. 이 종목 운수장비 업종이네요. 좀 궁금해지는데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조금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네. 조금 비중 관리를 하셨던 게 어땠을까라고 좀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좀 움직였어요. 뭐 애플과 네. 관련된 그런 이슈도 또 붙으면서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힘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뭐 돌아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 매수가 정도 자리까지 아니면 4,000원 정도, 4,000원에서 이제 매수가 사이 정도 한번 와줄 것 같은데 저 자리에 오면 좀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좋고 지금 비중이 다소 이제 많으시잖아요. 아마 부담이 네네.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을 한번 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3,400원 저 자리 21선은 지지해주는 선에서 일단 눌림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흐름이 좀 상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 애플카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나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네. 기업 성장성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조금 끌어가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기로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있잖아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저점 매수를 하셔야죠. 그렇죠? 네. 너무 지금 좋아요. 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네. 단기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포지션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윗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좋은 기업을 샀을지언정 좋은 가격에서 산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위에서 사면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대응을 하다가 만약에 바닥자리가 왔다. 다시 이제 뭐 3,000원짜리, 2,000원, 3,000원짜리에 왔다라고 하시면 저 때부터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 다소 이제 떠 있는 자리이잖아요. 네. 지금은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네. 네,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최충성 의원님이 또 이렇게 뼈 때리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 직접 주시면요.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330원에 네, 비중은 12%예요. 비중 12%, 32,330원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지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 최근 이제 접근하신 분들 꽤 많은데 주가가 네.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굉장히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만 하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합병과 함께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사실 이제 주가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공매도 쇼커버링 한 이후에 지금은 좀 매도 쪽으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압박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아마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이 종목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 목표 가격은 32,750원 여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걸 좀 길게 가져가 보겠다. 유상증자도 받고 유상증자 이후에 그 물량이 해소되는 과정까지 다 거쳐서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면 목표 가격은 한 38,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치로.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겪어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32,750원 단기 목표 가격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일단은 목표가에서 종목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오스코텍. 오스코텍.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49,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요. 49,700원에 비중 40%. 지금 자꾸 떨어져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최충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를 1월 달 정도에 하셨나요? 1월 초요. 네. 1월 초에.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회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한 군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보니까. 일단은 뭐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재무제표 본다면은 적자가 아무래도 빨간색이 떠 있는 게 이게 캔들에서는 괜찮지만 차트에서는 괜찮지만 재무제표에 이게 빨간색이 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기본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단은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번 연도 내년 추정치도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저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임상 실패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유효성 입증이 좀 덜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낙폭이 나온 구간에서 딱 그때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소나기를 좀 피하셔야 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신 건데 일단은 지금 차트가 조금은 흐르고 있어요. 뭐 기존에 사실 뭐 17,000원짜리부터 7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쉬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4만 원짜리 아무리 못해도 저 4만 원짜리는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지받으면서 좀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4만 원짜리를 좀 회복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눌린다면 한 3만 원까지도 박스권을 조금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시간적인 차이인데 지금 좀 비중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4만 원짜리로 올라가든 아니면 바닥권에서 지금 자리 36,000원짜리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비중 자체가 40%면 적지 않으신 비중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도 있거든요. 그 관점은 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상승할 것보다 하락하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둬야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은 지수가 이제 자리를 잡고 반등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비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내 매수가에 돌아오는 건 없거든요.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중을 뭐 다 덜어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10%든 20%든 줄였다가 다시 잡고 이걸 반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비중이 좀 더 중요할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3,134.97포인트, 오늘 0.89% 내려갑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계속 내려가서 장중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인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보합권의 움직임 1% 안쪽으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을 매도를 해줍니다. 개인이 다시 1조 8천억 원을 매수를 해주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 두드러진다는 점도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기관이 1조 3천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4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그렇게 등락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2% 가까이 양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2.25% 조정, 네이버 홀로 빨간불 켭니다. 0.25% 상승하면서 3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57% 조정받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합권이고요. 현대차 1.6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25% 조정, 카카오도 오늘 쉬어갑니다. 0.78%로 5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1.08%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979.60포인트, 0.19% 상승을 해줍니다. 점점 그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계속 점점 올라가면서 지금은 강보합권이죠. 현재 979포인트, 970선대나 98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각각 813억 원, 33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7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0.22%, 0.42%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젠도 1.06%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7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오늘 낙폭이 좀 깊습니다. 8.28%, 매출이 좋지 않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34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62% 조정받습니다. 54,6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42%, 에코프로비엠 1.98% 조정받고요. SK머티리얼즈가 3.91% 오늘 반등하네요. 34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HLB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47% 하락하면서 6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9위까지 밀려납니다. 3위에서 9위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CJ ENM 1.65% 상승하는 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코스닥 안에서도 힘을 좀 내지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콘텐츠 업종들 별로 좀 자세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힘을 내주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오늘 장이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지한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폭이 좀 제법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난 1월 이후에 조정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주체로서 대거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부분 매도의 주체입니다. 지난 이제 상승장에서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 모습인데 외국인이 전면적으로 대량으로 매도를 앞에서 하지 않으면 조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바로 좀 복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외국인들도 선물 옵션 쪽으로 조정을 일단 유도했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막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일단은 상승은 좀 막지만 지난 조정장처럼 그렇게 가격적인 조정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경기 확장 쪽으로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차익 실현한 물량과 교차가 되면서 지금은 그 주도주의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략은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좀 떨어지면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 쪽으로 조금씩 분할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최충성 의원님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 전략인데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되 뭐 겁을 내고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좀 자금이 좀 많이 분산이 됐고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도 잘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호재가 딱히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굉장히 흔들림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비중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호재가 딱히 없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잘 기억을 해두면서 비중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93%, 1% 가까이 내려가죠. 3,133.74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합니다. 0.21% 올라가서 979.77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도 상당합니다. 7원 40전 올랐습니다. 1,107원 50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지금도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LB 생명과학요. 아, 네. HLB 생명과학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6,300원에 10%요. 15,300원에 10%. 16,300원요. 16,3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 그 작년 8월 달에 샀는데, 아쉽네요. 예, 10%는 그 수익 보고, 정리했고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겁나게 어저께, 떨어졌죠. 예, 어저께 장을 손쓸 틈이 없어가지고 시간에.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절반 좀 차익 실현 하셔서 그래도 좀 다행이시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다행히 또 단가가 워낙 낮으시니까 수익이 이제 좀 사라진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좀 다행스러운데 이 종목은 9월 달에 급등을 하고 12월 달에 반등 나올 때 3만 원 위가 여기가 청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3만 원대에서는 나머지 물량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았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의 대응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허위 공시라는 부분 때문에 이슈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을 완전히 뒤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뭐 100불 이상 수익이 났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텐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손실을 안고 떠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이제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제가 무조건 차익 실현 손절을 바로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저가에 매수하셨고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 하셨다고 하니까 반등을 한번 노려가지고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CB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면서 투매가 나왔던 매물대가 19,500원에 하나 있고요. 17,000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에 붙을 때 일단은 손해를 안 보고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위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주가를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정황을 좀 보면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또다시 중간에 매수했던 내려오는 급락 구간에 매수했던 개인들이 다시 토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좀 줘서 17,000원 정도에 붙으면 일단 바로 다 정리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밀리면 손절은 어느 정도에서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손절은 사실 이 가격대가 밀려버리면 지금 15,000원, 지금 오늘 15,450원인데 한 1,000원 정도만 여유를 더 주시고 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밑으로 어차피 줘봐야 밀리면 다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14,500원 정도까지만 주고 가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손절가는 짧게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펌텍 코리아고요. 네, 펌텍코리아 매수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7,000원에 100%입니다. 17,000원에 100%요? 네. 비중이 많아서 왠지 최충성 의원님이 또 좀 뼈 때리는 전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성격이 화끈하신가 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비중은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뭐. 작년에 5월 달인가 샀거든요. 네. 아, 작년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네. 계속 이게 뭐 누워서 안 움직이더니 이제 아, 5월부터 계속 100%로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예, 그 이제 조금 일어나려나 네. 일단은 꿈틀꿈틀 여기 거리는데. 바닥 손실 구간을 보시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해요. 사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사실 뭐 네. 시진핑 방안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추세를 줄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조금 흘러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자리부터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이게 못 간 건데 사실 어쨌든 네. 뭐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끌어가시는 네. 것도 괜찮은데 일단 어느 정도 좀 끌어가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예. 끌어가신다면 뭐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 자리 정도 오면은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단은 이제 15,000원 정도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끌어가시고 일단은 18,000원, 19,000원까지도 지금 시원하게 뚫어냈는데 일단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되 일단은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네. 다 들어가서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장이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런 기회들을 사실 이 종목에 묶여 있어서 이제 그 기회들을 날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일단 비중 관리는 어느 정도 좀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어떻게 뭐 어느 정도를 비중 일단 관리를 끌어오신 김에 지금 화장품 네. 관련주는 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 네.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네. 지켜봐 주세요. 2만 원까지 지켜보고 비중 그때 비중 관리를 들어가는 네, 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비중 지금이라도 조금씩 네. 이제 수익권에 왔잖아요. 네. 네, 조금 덜어내시고 뭐 다른 이제 종목들 대응을 하면서 사실 이 종목은 뭐 그런 이슈,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섹터 자체가. 네. 그렇죠. 그 많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챙겨서 다른 종목을 조금 대응을 하다가 파일을 불려서 이제 들어가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냥 2만 원짜리는 이제 확실하게 좀 덜어내시는 비중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한번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비중을 내일이라도 좀 그럼 뭐 한 뭐 절반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만 뭐 10%든 20%든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들 예. 이제 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잘 네. 보시면 좋아요. 물론 화장품 관련주 지금부터 잘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나 기존에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쉬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인데 네. 어쨌든 그러한 좀 기회들을 좀 살리는 방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뭐 10%든 20%든. 네, 그렇게 줄여나가고 이제 나머지는 한 이제 2만 원 선 정도 오면 네, 이왕 끌어오신 김에 조금 더 끌어가 보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음 종목 궁금해 주시면 다시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게 전화 받아주셔서. 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주은행입니다. 매수가 8,150원을 비중 3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지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8,150원이면 아마 지금 사신 가격에 근처거든요. 빠졌다 하시면 올라왔는데, 자, 이 종목은 무조건 테마 이슈다, 그렇죠. 이 종목의 주가 펀더멘탈은 아무 영향이 없고,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결론이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공시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가 금융업 진출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있기 때문에 면허 획득을 위한 금융업 면허 획득을 위한 지방은행 금융기관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불거져 나왔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인수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기대감으로 지금은 상승을 하는 거고 이런 종목에 접근을 하셨을 때는 뭐 아니면 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한 30% 손절 각오하고 한 40~50% 수익 내겠다. 이제 이런 각오로 진입해야 되는 종목이죠.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짧은 순간에 매매를 완성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지지선은 7,200원. 여기가 이탈되면 그냥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지지선 7,200원이고 목표 가격은 지금 고점이 8,870원인데 여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870원 1차 목표 가격이고 내일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 바로 정리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키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열심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진짜 수고해 주신 최충성 의원님, 이지한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